이번 시간은 포비돈, 아이오다인, 요오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품명인 베타딘을 좀 더 친숙하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포비돈 요오드는 용액도 있고 비누의 형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 시 손소독제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상처 주변에 소독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포비돈 요오드는요, 살균력, 그러니까 누가 둘 중에 살균력을 가지냐라고 묻는다면, 자, 요오드가 바로 살균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포비돈은 그러면 뭐냐? 이 요오드를 운반하는 운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10%짜리 포비돈 요오드 용액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1% 정도의 요오드가 액티브한 형태로 방출이 되면서 살균력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요오드가 살균력을 가지긴 하나 이거를 이제 알코올에 녹여서 판매되기도 했죠. 그게 이제 예전에 요오드 팅크 같은 거 들어보셨죠? 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살균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람 파지티브나 그람 네거티브 할 것 없이요. 세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강한 살균력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진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좋기는 한데 사용상 주의점은 없을까? 이제 이걸 또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포비돈 요오드 용액은요. 이게 이제 소독액으로서 바른 부위가 이제 말라야지 마르면서 살균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빨리 말리려고 손부채질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입으로 이제 후후 부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이 행위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자, 입으로 이제 불다가 나도 모르게 침이 튈 수가 있어요. 이 침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자, 우리 입안에는 온갖 잡균이 서식하고 있고요. 내가 열심히 소독을 했는데 그걸 빨리 마르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온갖 균이 들어있는 침을 딱 여기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이제 소독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행위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균력을 가지다 보니 반대로 이제 독성을 가질 수도 있겠죠. 특히나 정상 세포 자체에도 독성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더 연약한 상처에는 이제 더 독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요. 물론 상처 소독하려고 상처에다가 이걸 바르게 되면 이제 균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상처 독성 때문에 더 해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얼굴 쪽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코나 귀나 아니면 눈 주변에 그러니까 점막에 이제 이걸 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처 부위에 이걸 그냥 그대로 이제 들이붓는다. 아무래도 이제 위험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우리가 이제 득과실을 따져봤을 때 깨끗한 상처 있죠. 깨끗한 상처는 아무래도 이 이제 상처를 소독해야 되는 필요성이 조금은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상처니까 일단은 상처에 들이부으면서 오히려 이거를 더 이제 독성을 유발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주변 정도로 소독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예민한 부위에 특히 이제 클린 운드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상처 자체에다가 막 찍어 누르고 바르고 이런 행위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더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대상이 있는데 주의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보통 산모분들이나 수유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규칙적으로 쓰거나 또 이제 뭐 광범위하게 쓰거나 또 이제 기간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결국 요오드를 이제 쓰는 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오드가 흡수가 되면서 결국 산모분들에게는요, 이 요오드가 태반의 장벽까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태아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요. 역시나 이 모유에서 이런 요오드 성분이 신생아나 이런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서 자, 요오드가 예를 든다면 과다해졌다. 자, 과다해졌을 때 오히려 이게 이제 TPO라고 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갑상선이 합성되는 과정에 사이로페록시데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가니피케이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을 방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결국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태아나 신생아 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중요한데 이게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산모나 수유부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범위적으로나 뭐 기간적으로나 이렇게 이제 좀 오래 쓰시는 분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뭐 연결선상이 있는데요.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도 당연히 요오드가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방사선 요오드, 방사성이죠. 방사성 요오드를 치료받고 계시는 분도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자체가 피부에 착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색이나 착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술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닦아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할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상황적으로 닦아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꼭 닦아 주시라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 교육까지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더 많은 사항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